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분 송세경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보시자마자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테슬라 그 똑똑한 사람들의 한 명이군요. 그러니까요. 테슬라 너무 많이 올랐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도 52주 신고가, S&P 500, 나스닥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은 오른 게 없는데 종목만 올랐죠. 그것도 특히 뭐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엔비디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서학개미들의 상위 1, 2위 보유 종목 1, 2위만 어제 주가가 올라서 어제 시장에서의 위너는 서학개미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어쨌거나 어제 시장의 이 모든 시선은 파월의 상원 증언에 쏠렸었고요. 제 느낌은 파월이 정말로 이제는 줄타기를 잘한다. 선을 잘 타면서,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그런 공세도 잘 막아내면서 본인들의 그런 앞으로의 정책, 소위 룸이라고 하죠.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선을 잘 탔다는 측면에서 어제 오히려 그래서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위로 튀었다가 올라간 것의 한 절반 정도를 토해내면서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어제 파월이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시장을 다루는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네, 뭐 이런 뭐랄까 시장이 좀 힘들고 여러 데이터들이 난무하지만 미증시는 잘 버티고 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K 투자자들 서학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미국 증시를 사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과 S&P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는데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 상당히 서학개미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국내 시장이 워낙 그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이제 이게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미국만 나홀로 상승.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좀 심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비교해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데가 최근 들어서 한 로컬 기준으로는 일본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5년 성과 제가 한번 잠깐 비교해 보니까 나스닥 100이 162% 지수가. 그 다음에 S&P 500도 거의 90%. 근데 그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한 37%. 절반도 5년 동안? 예, 5년 동안. 3년으로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요. 왜냐면 3년 전에 정확히 고점이었더라고요. 일부러 그래서 5년으로 잡으셨군요. 예. 그다음에 코스닥도 23%.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나스닥에 비해서는 한 5배, 그러니까 미국이 나스닥이 한 5배, 그다음에 S&P 500이 한 3배 정도 더 올라서 당연히 서학개미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미국 투자 금액이 전체가 한 260조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12배나 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해외에 나가서 돈을 이런 표현은 달러 벌이를 수출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해 갖고도 이제 수출을 이렇게 그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 대한 경고, 그래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옆에 계신 대표님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경고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장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이거 좀 욕심내서 더 늘려볼까라는 심리가 들거든요. 투자 비중을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지요? 이게 결국은 본인의 투자 기간,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소위 수익률, 수준 이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얼마든지 기회는 더 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이번에 워낙 지금 눈높이가 높아지긴 했지만 이걸 뛰어넘는다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젯밤에 파월의 그 입을 주목했지만 파월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금리를 낮춰준다면 또 다시 한번 유동성 랠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반면에 이걸 좀 길게 보시고 한번 들어가면 오래 가져갈 분들은 생각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 투자자 같은 그런 연금 투자자들은 쉽게 안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개별 종목 안 하시고 지수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수준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 두 가지 차트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우리 전에 봤었던 거에 이제 역순인데 전체 갖고 있는 미국 가계에서 금융자산 중에 비주식 자산, 이 거꾸로 말하면 이걸 뒤집어 놓으면 지금
그 금융자산 중에 주식을 제일 많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많이 들고 난 이후에 10년간은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해진다. 당연한 거겠죠. 어찌 보면 모든 채널이 다 주식 들고 있으면 더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 지금 장기 투자하는 좋은 시점은 분명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은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변동은 있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비금융 자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수준에서 장기적인 어떤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비싸다는 거죠. 비싸다. 뭐든지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주택 생각하면 집값, 아파트값 비싸면 뭐 그렇죠. 예, 지금 고점에 들어가셔갖고 지금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든지 비싸게 사면 그 다음에 더 상승하는 것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 남길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왜 미국의 소위 이제 전문가들 중에 장기 투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좀 고평가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향후 벌어들일 이익, 보통 이제 이게 이제 forward EPS라고 하죠. 향후 벌어들일 이익에 대해서 현재 주가가 얼마나에 거래되느냐.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PER이라는 거죠. 근데 이 PER이 소위 선행 PER이 지금 한 23, 4배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 제가 차트에서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정도 수준을 하면 이게 X축입니다. 그러면 Y축 왼쪽으로 쭉 가보면은 S&P 500이 아까 봤던 추후에 향후 10년간 이 정도 수준의 PER에서 투자를 하면 그 다음 10년간 평균적으로 얼마 나오느냐. 그러니까 잘 나와야 플러스 3%, 아니면 마이너스 3%. 그러면 거의 주식이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결국 똑같은 겁니다. 비싸게 사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성과를 못 낸다는 측면에서 지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지수대에서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향후 그런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어디를 바라보는 게 좋고 어디가 매력적일지 궁금한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싸게 사고 싶은데 항상 비싸게 사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의 뭐랄까 이건 모든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욕심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답은 없습니다. 선생님. 저도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오래된 시장의 그루들의 그러한 예시, 평가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GMO라고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투자 대가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장기 가치 투자 운용사인데 여기에서 매달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다들 들어가셔갖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향후 7년간 주식과 채권의 지역별 예상 수익률들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 발표를 하는데 흥미롭습니다. 예. 보시면 저기 GMO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대형주나 미국의 소형주는 향후 7년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거다. 좀 더 심하죠. 아까 제가 말한 것보다. 반면에 오히려 신흥국 쪽으로 와야 된다. 신흥국의 대형주, 특히 소형주 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채권은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게 보는 건 오히려 신흥국 채권들을 더 좋게 본다. 결론적으로 지금 정도 수준에서 미국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GMO의 제레미 그랜섬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꼭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단기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단기적으로 우리 수익률을 좌우하는 거는 결국 연준의 스탠스일 것 같고 간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에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 증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을 정말 잘 탔다. 선을 잘 탔다. 네, 민주당의 엄청난 공격, 공화당도 가만히 있었어요.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했던 얘기는 이전 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좀 내가 좀 더 오래 지켜봐야 되겠어. 확실한 증거를. 다만 같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고용 시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를 정말 하고 있다. 그럼 적어도 지금은 지난 2년간은 물가에 온전히 포커싱을 했다면 지금은 물가와 고용을
같은 무게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진일보한 적어도 투자자들이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제 증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찌됐건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 CPI의 결과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지난달 한번 떨어졌는데 네. 이것이 앞으로 소위 안정된 일관된 그런 낮은 물가 수준이 나오느냐 네.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제부터 진짜 진검승부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는 정말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차트에 보시면 6월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치가 CPI는 전월 대비 0.1%, 그다음에 근원 CPI 이거는 이제 소위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뺀 거죠. 근원 CPI가 0.2% 전월 대비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걸 연율로 하면은 한 2.23%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2%의 그 연준 목표까지 내려가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예상대로 맞는다면 연준이 하반기에 확실하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을 좀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좀 이번 6월 달 CPI 발표가 좀 더 기다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는 뭐 주 후반이나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물가 지표를 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 이를테면 뭐 뉴욕 연은의 소비자 물가 기대치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좀 기대 볼 만도 한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네. 이제 이게 기대치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목요일 날 기대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금요일 날 그렇죠. 아침에 기대하는 거는 이미 지나온 겁니다. 네. 예, 이제 6월 달에 이만큼 물가가 올랐어라는 걸 확인하는 건데 이게 기대치라는 건 그런 걸 보면서 소비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 갈 거냐를 예상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기대치, 기대를 통제한다, 관리한다고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연준이 목표하는 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장은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는데 길게 놓고 보면 소비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모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소위 자기 확신적 그러한 결과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뉴욕 연은에서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기대치입니다. 지금 지난 1년치가 쭉 내려와서 지난 2년간 확실히 고금리 때문에 안정화, 물가가 좀 잡히면서 기대치가 이젠 한 3%까지 좀 많이 내려왔고요. 반면에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4.1%까지 그래서 서로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분명 나타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이런 크로스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좀 더 움직이기가 편한 이제는 물가보다는 고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 열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쯤 되면 저는 중앙은행들의 이 완화적인 모드에 과연 미국 또한 합류를 할지가 궁금해집니다. 파월 스탠스는 어떻게 예측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봤듯이 지난달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없었던 네. 첫 번째 달이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압력이 이제 파월한테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언제 내릴 거냐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어제 그 파월의 증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지금의 상황 자체는 좀 자기 자랑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었어. 그래서 물가도 잡히고 있어. 하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에 악몽이 있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사실은 설레발을 파월도 쳤거든요. 우리 물가를 사실상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완화 간다 그랬다가 1, 2, 3월 엄청나게 물가가 급등하면서 그렇죠. 깜짝 놀라서 연준이 뒷걸음질을 쳤었거든요. 그런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지금도 조심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파월이 쉽게 여기서 마음 편하게 이제 우리 언제부터 내릴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데이터가 얼마나 나와야 될까요? 금리 인하 하려면. 이게 정확히 제가 찾아보니까 한 달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봤더라고요. 블룸버그에서 5월 말에 그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을 보면 금리 인하할 거야 봤더니 앞으로 3개월치의 긍정적인 근원 물가 확인돼. 그러면은 지금 6월 달 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7, 8, 9 정도를 그러니까 앞으로 두 달이 더 안정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기대하는 9월 달의 첫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근데 연속 스트레이트로 쫙 낮추는 것이 쉽지만 않아서 이런 치 말했지만 핑거 크로스로 그러나요? 우리가 열심히 연준을 응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자윤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